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일까? 조금만 다른 의견이면 바로 적으로 돌려버리는 세상,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정치도 종교도 성별도 심지어 취향마저도. 우리 사회는 마치 모든 것을 흑 아니면 백으로 갈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나한테 이득이야? 아니면 손해야?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복잡한 현실을 잘라버리는 시대. 우리는 왜 이토록 회색을 못 견디는 걸까요? 물론 회색은 모호합니다. 한눈에 파악되지 않죠. 판단도 어렵고 불편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색을 피해갑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흑백의 세계로 도망치죠. 하지만 그 흑백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그림자의 세계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회색을 못 견디고 흑백만 보려고 할까? 그리고 그 답을 철학자 플라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끝에는 우리 삶의 불편한 진실과 더 단단하고 깊은 인간 이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진실과 본질이 있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데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불완전한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마치 동굴 안에서 그림자극을 보고 그걸 현실이라고 믿는 죄수들처럼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를 보려면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보려면 눈이 아플 정도의 햇빛을 감내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진실은 복잡합니다. 현실은 모호하고 다양한 색을 띱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잡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선택하죠. 흑백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바로 인지적 부조화 이론입니다. 인간은 모순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상반된 생각이 들어오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밀어내버립니다. 흑백으로 나누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적과 아군을 확실히 정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단순화가 때로는 진실을 오히려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철학과 심리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보입니다. 와, 저 인간은 진짜 끝났다. 저 건 무조건 잘못이야. 와, 그걸 왜 변호해? 넌 그 편이야? 이런 반응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요?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 쓰레기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변명도 기회도 없이 말이죠. 또는 친구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젠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쟤는 그쪽이야. 한마디로 끝.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흑백의 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걸 인정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애매한 걸 받아들이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단순화합니다. 쟤는 좋은 사람, 쟤는 나쁜 사람. 이건 무조건 옳아. 저건 완전 틀렸어. 이런 태도는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회색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색은 생각을 요구하니까요. 느리게 보고 다시 질문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내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회색 안에야말로 진짜 삶의 온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흑백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흑백의 유혹을 벗어나 회색을 받아들이는 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잠깐 멈추기 연습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지금 단순한 결론을 원해서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3초의 멈춤이 우리를 회색의 문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흑백으로 판단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상황에 다른 시각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 건 아닐까? 질문을 바꾸면 답도 바뀌고
우리의 시야도 확장됩니다. 세 번째,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대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짜증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싫으니까 저 말은 틀렸어. 하지만 감정은 정보일 뿐입니다. 판단은 그 이후에 해야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을 판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 회색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대화하기.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애매함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들은 빠른 결론보다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우리 마음의 회색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새 흑백이 아닌 스펙트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보려면 눈이 아플 정도의 빛을 감내해야 한다. 현실은 원래 복잡합니다. 사람도 사건도 세상도 감정도 단순한 흑백이 아닙니다. 그걸 억지로 흑백으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죠. 흑백으로 나누면 빠르게 편해질 수는 있어도 깊게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회색은 피곤하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곳엔 이해와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를 보려는 눈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회색을 견뎌보면 어떨까요? 회색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 상처, 맥락, 복잡함, 그리고 그 안에 진짜 공감과 연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요즘 회색을 견디고 있나요? 아니면 흑백으로 도망치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정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틀림없이 옳은 말, 확실한 사람, 단정된 인생을 원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애매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할 것인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누군가를 믿을지 의심할지, 이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회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회색은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회색을 버티지 못하고 흑백으로 도망치는 순간 우리 삶은 얕아지고 맙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의 빛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진실이지만 처음엔 눈이 멀 정도로 아픕니다. 지식이란 그렇게 아픈 깨달음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애매함을 감당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단번에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 당신과 정치적, 종교적 혹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대화를 끊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편리한 흑백에 의지하며 불편한 회색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모른다. 그래서 더 알고 싶다. 그게 진짜 지성이고 진짜 용기입니다. 회색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할 것이라는 진실. 그 속에 진짜 인간의 깊이와 사랑, 이해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흑백의 유혹에 휩쓸리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해지고 싶은 건가? 아니면 진실해지고 싶은 건가? 두 가지는 다르니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단순한 정답을 원할까요? 왜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갈라놓고야 마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불안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애매한 관계, 불분명한 미래, 확신 없는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마주보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이다. 단 해석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만이 자유롭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먼저 우리 안의 불편함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 그래서 단순한 답을 믿고 싶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정말 전체일까? 아니면 그림자일 뿐일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진짜 현실, 빛이 있는 바깥 세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진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잡함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색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무늬를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끝까지 회색을 붙잡아 본 순간은 언제였나요?